지금 보고 있는 건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이고 뭐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폭락의 바닥이 나왔는데 1400까지 갔었죠. 1440.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좀 괜찮은 선택일까 하고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당시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매수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무조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회사, 그리고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런 종목에 들어갈 기회가 아닐까 싶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의 주인이 대한민국 정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일단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5,800원 거의 6,0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배당이 1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들에 여러 개로 그냥 분산 투자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멍청한 생각이었죠. 멍청하다기보다는 수준이 좀 낮은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차라리 그때 개별 은행주가 아니라 차라리 은행 ETF를 사면 어땠을까. 근데 실제로는 은행 ETF를 샀더라도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 대박이죠. 보험주 ETF인데 이 시기에 사서 그냥 안 파는 거죠. 바닥이 2,819원인데 만약에 그냥 한 3,000원대에 샀다고 쳐도 3,000원대에 샀다고 쳐도 은행주보다 훨씬 좋죠. 지금 8,300원이니까 3배는 조금 안 되더라도 2배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시세 차익은 이만큼 났는데 요 ETF 같은 경우에 배당금이 310원이거든요. 310원이니까 뭐 정확하게는 분배금이죠. 분배금이 310원이니까 이 시기에 샀으면 배당이 10%란 말이에요. 그럼 매년 10% 배당을 받는 거죠. 근데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만큼 이만큼 막 거두고,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영끌 뭐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대출하고 땡겨서 뭐 한 10억 주고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근데 그 사람이 요 시기에 이걸 만약 10억치 샀으면 지금 이게 시세 차익으로 한 30억이 돼 있는 거죠. 30억은 정확하게는 아닌데 뭐 정확하게는 27, 8억 정도 되겠죠. 2, 3년 만에 2배가 되고 이 사람이 10% 배당이 나오니까 1년에 한 번씩 1억을 받겠죠. 저는 이런 시기에 진짜 요 ETF를 산 사람은 이거 거의 평생 안 팔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에 한 번씩 자기 원금에 10% 이상 이자가 나오는데 이게 매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20년 3월 달 같은 기회가 다시 한번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진짜 괜찮다는 거죠.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방금 봤던 보험 ETF의 분배금이 310원이거든요. 그 시기에 샀으면 진짜 어떻게 보면 개꿀이죠. 근데 지금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어차피 저랑 비슷한 사람들은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형의 상품들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들. 단기 채권 같은 거. 그냥 사실 이자가 조금 나오는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현금성 자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건데 가끔씩 보면 저도 이런 거는 좀 신기해요. 요런 시기에 기울기가 확 줄었던 요런 시기에 이런 자금들이 확 들어왔거든요. 조용하던 시기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고, 자금들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죠, 사실. 이런 채권이라든지 금리 관련된 상품을 생각하면 미국 쪽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가 연관된 상품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금리 연관된 상품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래 보여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미국 금리보다는 한국 금리에 연관된 상품이 더 급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씩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코덱스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ETF라서 그런 건데 금리 관련된 상품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금리 연관된 상품은 이런 거 말고 뭐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고요. 나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된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좀 분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런 쪽에 관심이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관련된 상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라도 일정 부분 조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자기가 가진 돈이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일정 부분은 항상 오르기만 하는 그런 유형의 상품에 어느 정도 비율을 담아 놓으면 심리적으로 약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주식 같은 거죠. 주식 같은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변동이, 이런 쪽에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집어넣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당연히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산 배분을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해두는 게 심리적으로 편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유형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향이 저랑 약간 비슷한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분산을 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유형의 상품들이 어떤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건 개인적으로 한 번씩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 자산 배분을 하는 사람들은 달러 관련된 상품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형의 상품들은 자산 배분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오히려 이쪽보다는 원자재라든지 어떤 개별 상품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달러 관련된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통 이런 식이죠.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상품을 뭐 한 요만큼이라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주식이 너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뭐 이 정도 가지고 가고 안정적인 상품을 뭐 한 이만큼 가져간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 7 정도 되고 이게 한 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변동성이 좀 심한 것들, 아니면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심한 것도 있죠. 원자재 같은 거.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건데,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든 이런 쪽으로 가든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없는데 자기한테 편한 대로 가는 게 낫죠. 자기가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제일 잘 알 테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뭐 비중을 조금 높이게 되면 이쪽에 비중을 줄이더라도 이런 비중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두는 게 좋아요. 당연히 여기서 뭐 큰 돈을 벌 수는 없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도움이 됩니다. 수익을 더 내고 돈을 더 벌고 이런 개념보다는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돼요.